네, 강은혜 기자의 마케팅 사이트. 카드 사니까 히든 카드 이런 걸 지난 코너에 썼는데 마케팅 사이트로 약간 좀 세련되게 바뀌었네요. 네. 자, 최근 카드사들 네, 실적이 좀 많이 안 좋아졌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그 내수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카드 소비도 많이 줄고 있다고 그러고 특히 신용카드는 좀 많이 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성장 동력으로 이제 지목을 하고 열심히 키우려고 하는 게 이제 모바일 사업인데 네. 우리 강은혜 기자가 특별 기획으로 제가 지난주에 대대적으로 시리즈를 하는 거 봤습니다. 모바일에서 길을 찾다. 과연 얼마나 길을 잘 찾고 있는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편에 걸쳐서 네, 그 연재 시리즈도 해봤는데 자, 강은혜 기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서 카드사들이 앞으로 어떤 걸 통해서 신성장 동력이라든가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될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바일 카드 다들 좀 열심히 잘하고 싶고 이 시장이 커지고 있고 그래서 선점하고 싶은데 뭐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이? 네, 일단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경기 침체에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고 이 대내외 환경이 이렇게 악화되면서 카드사들의 실적 역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럴 때 이 카드사들은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모바일 카드입니다. 네. 현재 모바일 카드 시장은 양분돼 있는데요. 유심형과 앱형 두 가지 시장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심형의 경우에는요, 이 하나 SK텔레콤이 대주주로 있는 하나 SK카드와 또 이제 KT와 손을 잡은 BC카드 등 이 통신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카드사들이 이제 만들어낸 모바일 카드입니다. 간단하게 이 스마트폰에 그 유심칩이 있잖아요. 네. 그 유심칩에 카드 정보를 저장해서 이 결제 단말기에 가까이 대기만 하면 결제가 완료되는 방식입니다. 저 편해 보이네요. 네, 간단하죠. 반면에 앱형은 이 애플리케이션 카드라고 해서 이 줄임말인데요. 네. 지난 9월에 신한카드, 또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등 이 전업계 카드사들이 애플리케이션을 기반한 앱형 모바일 카드를 출시하면서 이 기존 유심형 모바일 카드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야, 앱형, 유심형. 네, 두 가지 시장. 이게 이제 이동통신사하고 가까운 데는 유심형으로 네. 나머지 전화카드사는 앱형으로 모바일 카드를 특별히 이렇게 열심히 주목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스마트폰 유저가 4천만 시대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해졌는데요. 금융 역시 스마트폰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스마트폰 유저가 늘어나면서 이제 모바일 결제, 이런 모바일 카드가 이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언젠간 이제 수요가 급팽창할 거다. 이래서 카드사들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기존 플라스틱 카드에서 모바일 카드로 전환될 경우에 카드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은 플라스틱 카드가 있어야지만 모바일 카드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모바일 카드 시장이 좀 성장을 하고 나면요, 단독 발급이 가능해지면 플라스틱 카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현재는 이제 모바일 카드 플라스틱 카드를 만들고 또 이제 집까지 배송해주는 그 모든 비용이 평균 한 장당 5,000원 정도가 든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꽤 많은 수익을 이제 아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제 플라스틱 카드 없이 모바일로만. 여기다가 그냥 바로 네네네. 카드를 하나 발급받는 거네요. 네네. 아이고, 이제 앞으로 휴대폰 잃어버리면 더 큰일 나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왜 이렇게 분신 생각부터는 막 이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분신 얘기도 했는데 네, 자, 이따 모바일 해드릴 카드의 거예요. 한계점이나 문제점 또 같이 좀 지적을 해주시죠. 네, 일단은 모바일 카드 시장 자체가 너무 작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 10월까지 1년 동안 이 모바일 카드 결제 승인액은 2천억 원가량인데요. 아이고. 이 신용카드와 비교하면요, 이게 바로 신용카드 하루 결제액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얼마나 작은지 알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모바일 카드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은 아직 제반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고객들의 수요 역시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이 작고 또 고객 수요도 많지 않다 보니까 아직 모바일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도 많지 않습니다. 네. 현재 그 명동 일부에서만 그 편의점이나 카페, 아하. 음식점 아주 일부 그 지점에서만 모바일 카드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단말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띡 되면 이렇게 계산이 돼야 네. 되니까. 근데 그걸 이제 다 바꿔줘야 되니까 이런 단말기 보급 문제가 있는데요. 이 모바일 그 카드로 결제를 하려면 유심형의 경우에는 동글이라는 따로 결제 단말기가 필요한데 동글이 네, 이름이 귀엽죠. 이름은 귀엽네요. 네, 동글이가 설치비는 2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꽤 귀여운데 이렇게 나가죠. 비싸요. 네. 네. 귀여운데 비싸네요. 에카드는 이제 기존 결제 단말기에 이제 프로그램을 따로 설치하면 결제가 아. 바로 가능하기는 하지만 네. 이건 역시 추가 비용이 듭니다. 때문에 이 추가 비용을 이게 단말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가맹점이 해야 될지 아니면 카드사가 할지 아니면 통신사가 해야 될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아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 보급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돈 들어가는 데는 또 싸움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서로 접견하려고. 네. 동글이, 단말기, 유심형 단말기 이름이 동글이군요. 네. 동글동글한 모양이죠. 네, 동그랗게 생겼어요. 네. 설치비 20만 원. 에카드도 프로그램을 깔면 되는데 단말기에 네. 역시 좀 돈이 든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가맹점, 통신사, 카드사 누가 더 내고 덜 내냐 뭐 이거 가지고 네가 내라 뭐 네. 이런 식으로. 어떻습니까? PC라든가 스마트폰 보면은 이제 MTS도 그렇고 좀 해킹 문제, 보안 문제 누구나 다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모바일 카드도 보안 문제가 어떻게 좀 해결이 잘 되고 있는 건지 어떤 상황입니까? 네, 아직까지는 이제 스마트폰, 모바일 카드로 해킹이 일어났다 이런 사고는 없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스마트폰이 발전할수록 해킹 문제 역시 커지고 또 스마트폰의 개인 정보나 또 중요한 신용 정보가 담기면서 뭐 이중 결제, 또 허위 결제와 같은 해킹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또 아직까지는 이제 뭐 그 카드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이런 모바일 결제 기술이 금융감독기관의 보안성 심의를 다 거쳤다 때문에 아하. 문제가 없다.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하지만 뭐 우리는 해킹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것처럼 네. 누구든지 안정성을 담보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를 아직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유심형보다는 앱형이 보안에 더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소프트웨어 기반이다 보니까 그런 위험에 더 노출되기가 쉽다. 이런 설명입니다. 앱형이 더. 네네. 네. 제가 한양대 김동규 교수님을 인터뷰하고 왔는데요. 직접 그 설명 들어보시죠. 우리가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자기 본인 인증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하려면 자기가 패스워드를 누르든지 뭔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보안 토큰에서 어떤 값들을 보내줘야지 이 사람이 결제를 원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런 트랜잭션들이 암호화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핸드폰을 누르는 부분이 내가 어떤 걸 누르는 건지 누가 캐치를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깔려 있거나 아니면 그런 패스워드를 조작해서 보낼 수 있거나 그런 상황이 되면 항상 위험의 요소가 그런 데서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보안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 교수님이 약간 심각하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직 이제 모바일 카드 시장은 좀 이제 초기 국면이고 시장이 생긴 지 아까 뭐 결제 금액을 보니까 하루 금액 정도밖에 네. 안 된다 이런 생각이 기존의 신용카드에 네, 신용카드에 비해. 정부가 좀 뭐랄까요 좀 입체적으로 좀 지원 같은 거를 좀 해줄 필요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 왜냐하면 이 시장은 커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만큼 커지는 때부터 뭔가 좀 손을 대려면 힘드니까 좀 초기부터 좀 정부가 좀 잘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얘기들을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제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정부의 뚜렷한 지원책이 없는 현실입니다. 없군요. 네, 현재 이제 정부에서는 이 체크카드에 많이 초점이 맞춰 있어서 이런 모바일 카드 쪽으로는 지원이 별로 없는 현실인데요. 네. 현재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금융보안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이 기존 PC 뱅킹에서 모바일 뱅킹으로 그 트렌드가 바뀌면서 기존에 그 있었던 정책들을 어떻게 손봐야 할지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겠다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카드사들은 이 플라스틱 카드 위주의 규제 시스템을 이제는 모바일 카드의 특성에 맞게 조금 손을 봐야 된다. 정부에서 그렇게 정책을 좀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기존 카드 결제는 카드 결제를 한 다음에 뭐 서명을 하고 또 서명하고, 본인 네.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가 법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모바일로 그대로 옮겨왔을 경우에는 뭐 본인 확인이나 뭐 서명이나 이런 게 조금 다를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예. 환경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모호하기 때문에 좀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인프라 구축인데요. 네. 이제 사업자들만의 투자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동구리처럼 네. 결제 단말기를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해주거나 아니면 모바일 카드 등록을 할 때 지금은 이제 공인인증서를 다운받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한데 네. 그런 인증 절차를 조금 간소화해주는 등 이 정부 차원에서 이 모바일 카드를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좀 자리 잡을 수 있게 인프라 확산 지원에 좀 발벗고 나서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도 이제 시장이 작다 보니까 정부 쪽에서 신경을 덜 쓰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아무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이 증권사 이 MTS 네.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인가요? 요 MTS만 해도 지금 비중이 20%대까지 많이 커진 네, 거거든요. 꽤 커졌죠.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열심히 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시장이 좀 상당 부분 커질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이랄까 어느 정도까지 좀 많이 커질 것으로 보십니까? 이게 네. 이 단말기만 4천만 대라는데. 그러니까요. 네. 저도 그래서 시장 수치를 좀 문의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 전망이나 수치는 딱 얘기하기가 어렵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입장이 네. 그러긴 한데 아무래도 스마트폰 시대가 앞으로 스마트폰이 계속 많이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사용할 테니까 당연히 이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카드사들은 이쪽으로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환경이 이렇게 받쳐주지 않고 또 정부 지원도 없다 보니까 좀 시장이 커가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좀 아쉬움을 토로하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미리미리 대비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정말 이 모바일 카드 가입자 뭐 몇천만 명 됐을 때 그거 다 일일이 또 문제점 생겨가지고 규제하려다 보면은 또 늦는 거 아니에요. 또 사고는 이만큼 커진 거고 특히 보안 문제도 그렇고 본인 인증 같은 거 이거를 휴대폰만 갖다 대면 되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잘 할지 이런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죠? 네네. 알겠습니다. 또 이게 카드사들의 어떤 뭐랄까, 새로운 먹거리에 대해서 또 관계자가 또 관심이 많군요. 네, 이번에 좀 처음 알았습니다. 관심이 많으신지. 우리 카드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우리 강은혜 기자한테 맛있는 거 많이 사줘야 됩니다. 이 동글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단말기를 이렇게 전국 단위의 방송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알려주는 출입기자가 어디에 있나요? 안 그런가요? 네. 동글이는 누가 지은 건가요? 이름을 참고로. 이거 통신사에서 지우지 않았을까요? 동글이. 계속 기억에 남네요. 동글이. 알겠습니다. 자, 요새 카드사들 보면은 좀 어떻습니까? 체크카드 요새 좀 많이 쓰라고도 얘기하죠? 네. 그래서 정부도 그걸 장려하는 네.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뭐 신용카드는 계속 부가 서비스나 혜택이 줄어들고 있는데 체크카드는 뭐 그걸 하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달지 정부 차원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하라고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수치만 해도 신용카드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체크카드 승인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래서 그 체크카드 사용액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거를 수치상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습관을 길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 그죠? 그래서 통장에 돈이 있는 만큼 쓰도록. 있는 만큼. 네, 계획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말은 이렇게 해놓고, 네. 너는 얼마나 잘 쓰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네. 체크카드가 아니라, 네, 신용카드만 뻘겋게. 네. 네. 심지어 급할 때는 현금 서비스까지. 네. 네, 그렇습니다. 원래 또 정답은 있지만 사람이 또 정답대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네. 체크카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꼭 이렇게 체크카드를 통해서 건전하고 아주 아름다운 소비 습관, 문화를 가져갔으면 하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강은혜 기자와 모바일 카드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는데 관련한 어떤 제도적인 문제점들, 보안 문제들, 결제 승인 문제들, 이런 것들 같이 준비가 병행돼야 된다. 이런 얘기 한번 생생하게 잘 나눠본 것 같습니다. 자, 강 기자와 함께 탐험 잠깐 떠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